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의 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업가가 알아야 할 투자자의 속마음. 투자자는 왜 100배, 1000배 수익을 바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른바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오실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오늘은 투자자를 까는 얘기는 아니에요. 창업가를 까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이 창업가가 투자를 받길 원하는데 투자자와의 핏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과연 어떤 논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프로세스를 그렇게 편향되지 않는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는 한 5분짜리 짧은 제가 흔히 하는 뜬금 잡설 이런 걸로 한번 기획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제 만들다 보니까 또 늘 그렇듯이 분량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20분은 넘어갈 얘기 같아서 창업의 지혜 정규 강좌로 바꿨고요. 많은 분들 한번 이거 보시고 본인이 창업에서 투자를 받기 원한다면 한번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사업 모델을 접근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한 한 줄 요약을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흐름은 결국 우리가 흔히 액셀러레이팅 캐피탈,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창업 기획사, 창업 투자사로 되어 있는 투자자라고 하는 회사들도 결국에는 영리 기업이고 모든 영리 기업은 수익 창출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의 편을 들어준다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자의 어떤 역성을 들어줄 수도 있고 또 창업가의 입장에서 창업가의 역성을 들어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삐딱하게 들으실 사람들은 양쪽을 다 까는 얘기다 이렇게 보셔도 아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AC, VC라고 하는 창업 기획사, 창업 투자사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자산 운용사라고 합니다.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라고 하는 거고요. 업종 분류로 보면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로 금융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펀드를 설정하고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모아서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읍니다. 이걸 만약에 국가의 어떤 자금, 예를 들어서 연기금 같은 그런 이제 모태펀드라고 하는 자금을 모아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모태펀드라고 얘기하고요. 민간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출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형성을 시키면 그걸 이제 사모펀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금들을 모아서 어떤 기금을 형성하고 그 펀드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에 대한 이익이 나올 것이고 일반적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오겠죠. 그 수익을 출자자에게 이제 분배를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산 운용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 법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조금 특이한 경우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볼 수 있는 A씨나 V씨들은 내 돈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선심 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남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서 그거를 출자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게 모태펀드가 된다 그러면은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세금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까먹은 상태에서 그냥 못 돌려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이제 혈세를 낭비한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태펀드 자체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는 않는 경향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기업이나 좋다고 그냥 막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그렇게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한 어떤 투자사가 펀드를 운영할 때 펀드의 수익률 자체가 100배, 1000배가 되진 않지 않냐.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맨날 이런 사람들이 어디 특강을 오거나 투자 유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밸류에이션이 100배가 어떻고 1000배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 10배는 숫자로도 안 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투자 수익이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투자금 회수가 안 됐다. 그럼 그건 당연히 손실이니까 그냥 실패한 거고요. 근데 한 배에서 한 5배 정도까지 회수를 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투자에서는 실패 사례로 봅니다. 한 10배 정도까지도 성공적인 투자 사례로 안 하고 평타 정도 친 거고요. 한 100배 정도 되면은 그때는 투자를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물론 이렇게 100배, 1000배가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은 투자사들이 왜 이렇게 100배, 1000배에 열광을 하는가? 왜 항상 어딘가에 가면 50배가 어떻고 1000배가 어떻고 100배 수익을 내야 되고 혁신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지들이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운영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본인들은 하지도 못할 일을 우리 힘든 창업가한테 계속 50배, 100배 있다는 허황된 얘기만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아니, 나는 지금 사업만 이대로 열심히 해도 충분히 내가 한 뭐 5배, 10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왜 나의 사업의 가치는 안 알아줄까? 라고 하는데요. 그게 과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배, 1000배를 기대한다는 거는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잘해봐야 10배라는 거예요. 왜냐면 망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안에서 100배를 기대한다 그래도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 100배까지 가기 힘든 경우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의 꿈이 소박하게 2배, 3배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실상적으로는 10%, 20% 하기도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리스크예요, 리스크. 이 리스크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제 일반 창업가들이 볼 땐 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5년 뒤 100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100억이라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엄청나게 크고 부담되는 일일 수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박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고요. 이거는 사실 저도 완전 처음에 이제 대학교의 어떤 그 교원으로서 창업가들을 그 교육을 시킬 때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의 생각들을 그렇게까지 그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뭐 그들만의 세계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정작 제가 이쪽 분야에 좀 발을 들이고 실제로 저도 직접 뭐 투자 어떤 운영사를 하진 않지만 일부 출자를 하고 그런 쪽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다 보니까 이 100배, 1000배가 절대 과하지 않다. 그게 왜냐하면은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즉 100배, 1000배라고 하는 게 보장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기대되는 어떤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수준이 적어도 10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거는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리스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 투자했어? 이 회사가 매출이 뻥뻥 터져나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야, 저기 투자 대박 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상적으로 수익 창출 방법이 투자 유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분 투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배당 투자가 있어요. 지분 투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 투자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얼마에 얼마로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소유권, 운영권 일부를 취득을 하고 추후에 기업 가치가 상승이 되면은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식을 매각해서 거기에 나온 차액을 이득으로 가져갑니다. 배당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실상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일단 기본은 사업 운영 결과에 따른 수익률 일부를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될 사업 같고 이 사업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제가 거기에 일부를 대고 거기에 맞는 비율만큼 수익이 창출되면 그 비율만큼 금융이득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 투자를 통한 어떤 그 투자사의 수익 창출이라는 건 모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초기에 우리가 1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 시점에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정하고 그 회사가 처음에 자본금으로 뭐 100원짜리 주식을 뭐 10만 주를 설정했다고 했을 때 그 10만 주 중에서 제가 그 100원짜리 주식을 이 회사의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높게 잡아서 주당 1만 원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럼 기업 가치가 이미 100배가 성장이 된 거죠. 그렇게 상태에서 제가 만주를 매입을 합니다. 그럼 1만 원짜리 만주를 매입했기 때문에 제가 투자금 1억 원을 그 회사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회사가 사업을 잘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업을 잘해서 주가가 10만 원 정도까지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즉 나는 1만 원으로 처음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10만 원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 누군가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이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제가 적절한 어떤 그 딜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 회사 제가 샀던 만주의 주식을 1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죠. 팔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제가 1억 원을 투자해서 만 원짜리 만주를 산 게 10만 원짜리 만주로 팔리니까 총 자산 가치 10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1억 원이 10억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수익률 자체가 뭐 1000% 아니면 뭐 900%라고 볼 수도 있겠죠. 원금을 생각하면은 어쨌든 대략적으로 한 10배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분 투자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을 산 다음에 그 가격보다 높은 가치가 나왔을 때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MTS나 HTS 같은 온라인 인터넷에서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 주식 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삼성 주식 얼마에 샀다가 얼마에 팔면 얼마 차익 남기고 그거랑 기본적으로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상장된 주식처럼 우리가 MTS, HTS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비상장 주식으로 장외에서 기업 단위에서 투자자들끼리 거래하는 그런 모델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당 투자를 위한 수익 창출은 어떻게 되냐? 뭐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똑같이 초기 투자를 1억 원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지분을 물려받기도 하지만은 지분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계약서를 통해서 전체 운영 자금에 얼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당 계약을 맺게 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전체 운영 자금이 10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금액적으로는 1억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운영 자금의 10% 정도를 이익으로 가져가겠다. 혹은 뭐 어쨌든 나는 돈만 투자하고 실제 운영은 당사자가 하니까 그거 약간 프리미엄 감안해서 뭐 한 9%, 8%만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계약을 맺게 되죠. 그렇게 됐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 창출이 10억 원이 되고요. 수익 창출 10억 원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10% 정도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은 1억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초기 투자 자금 1억 원에다가 배당 1억 원을 받으니까 수익률은 100%가 되는 거고요. 물론 초기 투자금 1억 원은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태지만은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100%, 200% 가면서 결국은 회수가 되게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가치와는 의외로 좀 무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과 별도의 강의로 이제 그 사업의 어떤 성장 유형에 따른 스케일업 전략에 따른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 서서히 성장하는 L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제 수렴을 하게 되면 S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거의 안정적으로 가는 플랫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 성장 곡선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확실하게 수익률만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회사가 뭐 몇 퍼센트 밸류에이션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 회사가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의 돈을 낼 거기 때문에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역량만 보게 됩니다. 반대로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로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지분 투자는 결국에는 제가 어느 시점에 뭔가를 산 다음에 결국 어느 시점에 또 다시 매각을 해서 그 차액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곡선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어떤 J커브가 아니고 뭐 이런 완만한 커브를 그린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그 갭이 줄어들게 돼요. 그만큼 리스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스타트업 투자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분 투자예요. 물론 제 주변에 이제 창업자들을 보면은 이제 사업 모델을 조금 바꾸고 피보팅을 해가면서 지분 투자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배당 투자나 아니면 다른 이제 가치로 투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그런다면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 투자는 지분 투자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투자자가 어쨌든 투자를 한 이후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내가 투자한 자금을 어떤 식으로인지 회수를 하기 위해서 즉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떤 회사의 주식이 2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확신을 가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됐을 때 이거 좀 살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전자의 주식이 2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 명확한 근거가 있어도 되고 여러분 스스로의 확신이어도 돼요. 어쨌든 나는 20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주식이 10만 원이야. 그러면 한 번쯤 들어가 볼 만한 거예요. 남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에 들어가서 뭐 20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에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한 19만 원 정도 되면은 그때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은 20만 원까지지 그 위는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19만 원까지 들어갔을 때 20만 원에서 살 누군가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긴데 그 20만 원 살 누군가도 다들 또 2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건 고점일 뿐이지 거기서 그걸 산 다음부터는 추락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고 하는 거는 고점으로 올라가면은 팔고 싶어서 못 팔게 된다는 게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코스닥 그냥 그 장내 주식 뭐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들어가는 그런 주식 거래에서는 의외로 고점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진 않아요. 왜냐면 물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20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고 그때쯤에 팔겠다고 샀는데 분명 어느 누군가는 거기에서 25만 원, 30만 원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리스키한 그런 선택만 아니라면은 20만 원의 주식을 매각할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스타트업은 다릅니다.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제 어떤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들어갔을 때 이 다음번에 매각 시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의 관점은 비슷합니다. 이 회사는 한 1,000억 원까지 갈 것 같아. 그럼 1,000억 원 밸류에이션까지는 어떻게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기업의 가치가 800억, 900억까지 가게 되면은 그 뒤에 뽑아낼 수 있는 가격이 없어요. 왜냐면은 1,000억까지 올라간 다음에 누가 사질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는 실제로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회사가 그 시점쯤 됐을 때 성공적으로 엑시스를 한다. M&A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뭐 IPO 상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쯤에 아주 약간의 간극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진 않기 때문에 성장이 정체되어 가고 있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투자받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런 모양을 기대하기 힘든 스타트업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그래도 기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즉 여기서 지분 투자의 핵심은 자금의 회수예요.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여기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분 투자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성장 외에는 추락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엑시스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초기에 투자를 잘 받기 위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스케일업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출구 전략을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머리에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그게 좀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뭐 애매모호하게 저는 코스닥 상장 생각하고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코스닥 상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기술 특례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그딴 소리를 하면은 그냥 파이팅 이거라고 끝나는 거죠. 그냥 응원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출구 전략까지도 사실은 고민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초기 창업가들 특히나 1년차, 2년차 되는 초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이제 기업의 스케일업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보여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많은 창업가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교수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100배 1000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뭐 리스크다 뭐다 그래도 사실 저는 진짜 확신이 있다. 나는 20-30%는 확실하게 가져갈 확신이 있으면 그럼 20-30%도 엄청난 수익률이니까 약간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정도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100배 1000배만 보면서 불안정한 구조에서 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에 리스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20-30%를 담보하는 우리 회사에 넣는 게 낫지 않냐? 약간 이런 이제 그 논리를 펼치시게 되죠. 왜? 20-30% 정말 훌륭하거든요. 우리가 자산을 20% 30%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맞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는 뭐냐? 애플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는 그 A사의 애플이라는 회사의 지난 4년간 주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2020년 코로나 터진 그 시점에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했습니다. 2024년 초에 대략적으로 한 $180 정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지난 3년간 234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를 연간으로 복리 계산해서 나눠보면 연평균 25%씩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답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은 20-30%도 아주 훌륭하다고 했는데 20-30%도 아주 훌륭하다.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우리는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있는 여러분의 스타트업에 투자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애플에 투자라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20% 30%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도 제가 갖고 있는 법인도 5%도 안 커요. 저는 평타 유지입니다. 근데 저는 투자를 받으려고 안 하는 게 딱 그 시점에서 제가 목표로 하는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20-30%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했을 때 실제로 그 정도 성장하는 회사 찾기도 힘듭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한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포트폴리오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느니 차라리 애플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20-30%를 바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50% 100%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 50% 100%의 리스크를 실르니 그냥 20-30% 하는 애플을 사는 게 나아요. 변동성은 크지만은 40-50%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진지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농담을 던집니다. 교수님 요새 테슬라 안 좋다는데요. 저랑 지금 장난합니까? 아니 본인의 사업이 그럼 뭐 테슬라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투자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짊어져야 될 무게, 성장의 무게가 어떤 건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모든 스타트업의 지분 투자는.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 회사가 단순히 망할 가능성이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을 가능성, 성장을 해도
회사로서는 성장을 했지만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식 매각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흔히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하는 RCPS를 걸고 어느 시점에 매출이 나고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도 실제로 이 회사가 성장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연복리 15%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10에서 15% 바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식 매각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런 조항이 없으면은요. 투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테슬라 주식을 사고 차라리 그냥 그 롤러코스터 타는 걸 기다리면서 40~50% 나왔을 때 팔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뽑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애플도 테슬라도 아니에요, 지금은. 미래의 애플이나 테슬라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 가지고 뭐 불안정하니 뭐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게 낫느니 이딴 소리를 할 레벨은 아니라는 거예요. 돌고 돌아 리스크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가 100배 1000배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투자 단계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서 예비특례로 들어가고 특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보통 그럴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최대 치수석 올릴 수 있는 게 260%까지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흔히 따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공모가 설정을 해서 이제 260%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보통 한 2배 수익 정도로 보고 몇백억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초기 투자, 시드 단계에서나 아니면 프리 단계 정도까지의 투자 단계라고 한다면 특히나 엔젤 단계라 그러면은 적어도 100배, 10,000배는 보고 들어가요. 100배, 1000배요. 100배, 1000배는 보고 들어가야 그나마 타산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나요. 안 그럴 거면.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 임팩트 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회적 가치를 기여하는 그런 쪽에 좀 더 그 의미를 두고 하는 그런 투자도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 단계에 따라서 수익률도 좀 달라지고 투자자의 성향도 보면은 너무 리스키한 것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가는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모태펀드로 가면 조금 더 수익률이 낮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어떤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정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자체가 손해만 안 보면 되는 것도 있고 뭐 지자체 수준에서 형성된 펀드는 뭐 2배, 3배로도 충분히 행복한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성향도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통계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몇십 배의 어떤 성장률이 보이지 않으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재무적 파트너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지? 내가 어떻게 설득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 회사의 재무적인 어떤 그 투자를 통해서 같이 리스크를 지고 싶어하는 그런 투자자를 만나기 원한다면 그런 좋은 파트너를 찾기 원한다면은 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왜 몇십 배와 몇백 배가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냥 그 애매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 이렇게 그냥 뭐 잘난 척하고 뭐 그냥 꿈과 희망만 열심히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는 투자자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기꺼이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가 있다 그런다면은 그 사람의 저희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조금 달라요. 개인 투자자는 단순하게 지분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도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 개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업을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고 스스로 그냥 열심히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만 운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인간관계 파탄나고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어떤 가치 상승을 통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의 상승을 통해서 투자를 받고 성장하는 기업의 모델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투자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뜬금없는 얘기, 자 투자자의 입장은 이해했는데 도대체 나더러볼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슬슬 풀어가야 되겠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L 블로그 형성되어 있습니다. M&L 비즈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계속 올리는 영상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아실 수 있고 간단한 요약 보실 수 있고요. 그거 바탕으로 여러분이 또 필요한 영상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벤터스에서 M&L 유료 강좌 아주 간헐적으로 올리는데요. 최근에는 없긴 하지만 가끔씩 들어와 주시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적당한 가격에 제가 좀 저번에 좀 학습을 해가지고요. 적절한 가격에 유료 강좌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M&L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클리닉, 그 다음에 비즈니스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멘탈 케어를 위한 마인드 클리닉,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자문 솔루션. 뭐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그 이제 감정선에 이제 평가서 써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필요한 부분에 유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QR코드 찍고 한번 들어와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계속 영구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겠지만은 제가 이번 주 출장을 가게 되면서 또 이제 몇 가지 강좌를 올리기는 하는데 대부분 유료 강좌다 보니까 일반 강좌로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 심심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일반 강좌를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별도로 뭐 이제 유료 강좌는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걸로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투자라고 하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시고 투자자의 입장도 이해해 보시고 정말로 좋은 재무적 파트너를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